로마의 휴일 앤드 AI. 24시간의 자유가 남긴 것. 1. 들어가며. 1953년에 만들어진 영화를 2020년대에 다시 꺼내보는 일은 일종의 시간 여행과도 같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은 개봉한 지 70년이 넘은 흑백 영화이지만 지금 보아도 조금도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의 화려한 영화들 속에서 이 작품은 담백한 수채화처럼 다가온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세계에 알린 데뷔작이자 그레고리 팩의 원숙한 매력이 빛나는 이 영화를 처음 본 것은 오래전 텔레비전의 명화극장에서였는데 이번에 다시 정주행하면서 어릴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에는 그저 아름다운 공주와 멋진 기자의 로맨스로만 보였던 이야기가 나이가 들어 다시 보니 자유와 책임, 성장과 이별에 관한 꽤 묵직한 성찰로 읽혔기 때문이다. 이 감상문에서는 먼저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한 뒤 두 주인공인 공주와 조 브래들리의 인물됨을 살펴보고 로마라는 도시가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왜 해피엔딩이 아닌 이별로 끝나면서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2. 줄거리. 어느 공주의 24시간. 유럽의 어느 왕실 공주인 앤은 유럽 각국을 도는 친선 순방의 일정으로 로마를 방문 중이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 있다. 리본 커팅 기념 촬영, 무도회, 끝없이 이어지는 악수와 정해진 인사말. 무도회 자리에서조차 신발을 몰래 벗었다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장면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를 유머러스하면서도 서글프게 보여준다. 그날 밤에는 빽빽한 내일 일정을 듣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주치의는 그녀에게 진정제를 놓아준다. 그러나 약 기운이 퍼지기 전 앤은 충동적으로 창문을 넘어 궁 밖으로 빠져나간다. 거리의 벤치에서 잠들어 버린 앤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미국 통신사의 로마 특파원 조 브래들리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술에 취한 아가씨쯤으로 여기고 마지못해 자신의 하숙방으로 데려가 재운다. 다음날 아침 자신이 재워준 여인이 바로 오늘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던 앤.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공주의 하루를 독점 취재하면 $5,000짜리 특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기자 친구 어빙을 불러들이고 정체를 모르는 척 앤에게 로마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동안 앤은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의 자유를 만끽한다. 노점에서 젤라토를 사먹고 미용실에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진실의 입에 손을 넣으며 장난을 치고 강가의 선상 무도회에서는 공주를 찾으러 온 요원들과 난투극까지 벌인다. 함께 물에 빠졌다가 흠뻑 젖은 채로 나눈 입맞춤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기울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공주의 와병으로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다는 뉴스는 앤에게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일깨운다. 앤은 스스로 궁으로 돌아가고 조는 끝내 특종 기사를 쓰지 않는다. 다음날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공주와 기자로 다시 마주하고 어빙이 몰래 찍은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 앤에게 기념품으로 건네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3. 앤 공주 3장 밖으로 나온 새. 앤 공주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할지까지 전부 정해져 있다. 영화 초반 침대에 누워 잠옷 대신 파자마를 입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심장하다.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대단한 일탈이 아니라 파자마를 입고 자는 것, 노천 카페에 앉아보는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궁을 뛰쳐나온 그녀가 하는 일들 역시 하나같이 소박하다. 그 소박함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훔치고 싶은 하루라는 사실을 영화는 앤의 반짝이는 눈을 통해 보여준다. 오드리 헵번의 연기는 이 인물에 완벽하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젤라토를 베어 무는 순간의 천진한 표정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품위 사이의 낙차는 놀라울 정도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다. 미용사가 정말 자르느냐고 몇 번이나 되묻는 동안 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데 길게 따아 올렸던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공주 앤이 아닌 그냥 앤이 된다. 머리카락은 그녀를 묶고 있던 왕실의 규범 그 자체였던 셈이다. 짧은 머리의 헵번이 스페인 계단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껍질을 깨고 나온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앤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지점은 자유를 얻는 순간이 아니라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순간이다.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 돌아온 그녀를 나무라는 시종들에게 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자신이 국가와 왕실에 대한 의무를 몰랐다면 어젯밤에도 아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도망칠 때의 앤이 충동적인 소녀였다면 돌아온 앤은 자신의 자리가 갖는 무게를 스스로 받아들인 어른이다. 하루의 일탈은 그녀에게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긍정하게 만든 통과 이래였던 것이다. 4. 조 브래들리 특종과 양심 사이. 조 브래들리는 처음에는 결코 낭만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는 집세가 밀린 가난한 특파원이고 앤의 정체를 알아챈 순간 그녀를 $5,000짜리 기삿거리로 계산하는 속물이다. 앤에게 정체를 숨긴 채 하루 종일 그녀를 데리고 다니는 그의 행동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기만이며 어빙이 라이터로 위장한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이 불편한 출발점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출발점이 있기에 조의 마지막 선택이 빛난다. 하루를 함께 보내는 동안 조의 마음속에서 계산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진실의 입 앞에서 손이 잘린 척 장난을 쳐 앤을 놀라게 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은 이미 취재원과 기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두 사람이다. 결국 조는 편집장 앞에서 기사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종과 목돈을 그는 하룻밤 사이에 알게 된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한다. 그가 대가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포기,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그리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나는 느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지켜야 할 세계를 함께 지켜주는 일임을 조는 침묵으로 보여준다. 로마 이 영화의 세 번째 주인공. 이 영화에는 두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세 번째 주인공이 있다. 바로 로마라는 도시다. 로마의 휴일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로는 드물게 세트가 아닌 로마 현지에서 대부분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화면 곳곳에 1950년대 로마의 공기가 그대로 배어 있다. 스페인 계단,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산탄젤로 성, 그리고 진실의 입까지 영화는 마치 한 편의 우아한 여행기처럼 도시를 훑고 지나간다. 실제로 이 영화 이후 로마를 찾는 관광객들이 영화 속 장소를 순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로마는 단순한 배경 그림 엽서가 아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이 고도는 왕실이라는 오래된 제도의 가치낸과 묘하게 닮아 있다. 유적들은 장엄하지만 어딘가 쓸쓸하고 그 사이를 스쿠터와 노점상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기 있게 채운다. 오래된 돌 위에서 펼쳐지는 싱싱한 하루. 그것은 곧 전통의 무게를 짊어진 앤이 그 틈새에서 훔쳐낸 하루와 정확히 포개진다. 특히 진실의 입장면은 이 영화의 공간 활용이 얼마나 영리한지 보여준다. 거짓말을 하면 손이 잘린다는 전설의 석상 앞에서 서로에게 정체를 숨기고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넣는다. 관객은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 장면은 코미디이면서 동시에 은근한 긴장을 품는다. 유적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통째로 은유하는 것이다. 6. 이별의 미학 마지막 기자회견 장면. 이 영화가 반세기가 넘도록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기자회견 장면은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이다. 공주의 신분으로 돌아온 앤과 기자석에 서 있는 조. 두 사람은 어제의 하루를 입 밖에 낼 수 없고 오직 공식적인 문답 속에 마음을 숨겨 전한다. 어느 도시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앤은 정해진 외교적 답변을 하려다 말고 로마라고 살아있는 한 이 도시의 기억을 간직하겠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기자들 전체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다. 대사는 지극히 공적인데 눈빛은 지극히 사적인 이 이중의 화법이 만들어내는 떨림은 어떤 격정적인 사랑 고백보다도 강렬하다. 이어서 어빙이 앤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넨다. 그 안에는 특종이 될 수도 있었던 몰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다. 협박의 도구가 될 수도 돈이 될 수도 있었던 사진이 한 사람의 추억을 지켜주는 기념품이 되는 순간이다. 앤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는 모든 것을 이해한 얼굴로 미소 짓는다. 그리고 회견이 끝난 뒤 조는 텅 빈 회견장에 홀로 남는다. 카메라는 그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뒷모습을 길게 비춘다. 음악도 대사도 없이 이어지는 이 긴 퇴장 장면에서 나는 코끝이 찡해졌다. 만약 영화가 두 사람을 억지로 맺어주었다면 앤의 성장도 조의 희생도 모두 값싸졌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하루는 영원히 완전한 채로 남는다. 이 영화는 사랑의 완성이 반드시 결합일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상대를 평생 마음에 품는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7. 흑백 화면과 고전의 품격. 처음에는 흑백이라는 점이 진입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분쯤 지나면 색의 부재를 잊게 되고 오히려 흑백이기에 가능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색이 사라진 화면에서는 빛과 그림자, 인물의 표정과 동선이 훨씬 또렷하게 다가온다. 햇번의 크고 검은 눈동자와 목선, 로마의 돌계단에 떨어지는 햇살 같은 것들이 흑백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요란한 배경음악이나 빠른 편집 없이도 영화는 2시간 가까이 관객을 붙들어 두는데 이는 이야기의 힘과 배우의 힘,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연출의 힘만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자극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면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느림 속에서 인물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은 요즘 영화에서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8. 맺으며 나에게 남은 하루.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한동안 생각했다. 앤의 하루가 그토록 빛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하루가 유한했기 때문일 것이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젤라토 하나, 스쿠터 한 번, 시시한 농담 하나까지 전부 소중해진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 나는 N처럼 궁에 갇혀있지는 않지만 학업과 일과 관계의 일정표 속에서 정작 스스로 선택한 하루를 살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이 영화는 화려한 일탈을 부추기는 대신 지금 내 곁에 평범한 자유를 새삼 들여다보게 한다. 아무 계획 없이 걷는 골목, 충동적으로 사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실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사치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 영화는 자유와 책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준다. 애는 하루의 자유를 누렸기에 자신의 책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조는 사랑했기에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도망침으로써가 아니라 돌아옴으로써 완성되는 성장,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놓아줌으로써 증명되는 사랑. 70년 전의 흑백 영화가 전하는 이 오래된 진실은 조금도 낡지 않았다. 언젠가 로마에 가게 된다면 나도 스페인 계단에 앉아 젤라토를 먹어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계단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어느 공주의 가장 빛나던 하루를 떠올려 볼 것이다. 로마의 휴일은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로마의 하루를 하나씩 심어놓는 영화다.